오늘은 이제 취득세 종합 정리 시간이 돌아왔네요. 여기 취득세 종합 정리인데 이런 지문이 시험에 얼마나 이제 지문이 출제되는지 제 손에 오늘 2026년 오늘이 6월 20일. 자, 6월 20일 날 국가직 지방공무원 9급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문제가 제 손에 들어 있어요. 오늘 시험 봤던 거. 제가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2026년 6월 20일 날 지금 이 강의를 해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촬영하는 날 오늘 시험 본 문제를 제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제가 출제한 게 아니겠죠? 제가 출제한 게 아닌데 지금 이 취득세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 우리가 예상했던 지문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그대로 안 들어있는지 요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 자, 이제 첫 번째 가보죠. 1번은 광어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어권. 등록을 아직 안 했네요. 등록을 안 했을지라도 그러면 등기나 등록을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하면은 이 광어권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답이네요. 1번. 등록을 안 해도 돼요.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광어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있네. 그러면 신축한 건축물은 이 건축물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러면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는 부과한다 해야 된가 안 한다 그래야 된가? 부과한다. 안 한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건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일지라도 원시취득으로 봐서 과세한다. 그럼 원시취득으로 봐서 과세하니까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원시취득이 아닌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과세할 수 없다. 그 지문인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온 지문이 있는가? 취득세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차량을 제조 조립하는 자가 그러면 차량을 제조 조립했으니까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 조립하면 이게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취득이니까 원시취득에 대해서는 과세,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은 원시취득에도 과세한다. 봐요. 이 지문하고 똑같은 요것만 알면 풀 수 있는 지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3번. 선박이나 차량과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어요. 그럼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가액이 증가되면은 세금 물린다. 증가 또는 감소되면 물린다. 증가한 경우 그때 취득으로 본다. 자, 4번.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만 이렇게 보이며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만 보이면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설했을지라도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잡는다 그러냐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자, 5번. 채비지나 보류지에 대해서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잡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업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취득세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취득세 쪽에서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것 같았는데 납세 의무자를 따질 때 보류지라는 게 나왔어요. 보류지에 대해서는 나왔네요. 여기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에
여기서 보류지는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자. 이게 답이었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해서 옳은 거에서 여기를 시험 문제 답으로 이렇게 내놨네요. 채비지나 보류지. 여기 정답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정답으로. 자, 6번.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공동 상속인들은 서로 연대 책임은 없다? 있다.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7번. 조합원용으로 취득한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으면 그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8번. 공매를 통하여, 국가기관을 통하여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파산선고 처분으로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그 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봐라, 무상취득으로 봐라? 유상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보겠습니다. 자, 9번.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막 교환. 자,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부부간에 교환하거나 직계 존비속간 교환했을 때는 전체를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자, 이 지문이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제 지문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유상이냐 무상이냐만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유상 무상만 바꾸니까 어디가 바꾸는지만 알면 문제를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자, 10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가, 이 부분은 올해 개정된 지문이에요. 그 대가가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 인정액의 몇 프로 이상 차이가 나면 5%라고 하면 또 1,000원 받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 거래 금액은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5%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5%고 여기서는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 취득 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내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인정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11번은 상속 개시 후에 이미 등기가 됐어. 이미 등기가 된 후에, 등기가 됐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협의해가지고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도 하고 등기까지 모두 마치면, 등기까지 이미 마쳐버렸으면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본다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안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2번이 답이 돼요. 자, 12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딱 나오면 끝에 가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자,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 13번. 증여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그럼 증여를 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증여 계약일,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자, 14번. 재건축하고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 시기는 그랬어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준공인가라고 쓰든가요? 소유권 이전이라고 쓰든가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쓰는 거지. 준공인가 고시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아요. 준공인가라고 쓰지 않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15번. 민법에서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취득세의 취득식이네요. 재산 분할은 취득세에서는 재산 분할을 받으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 취득세에서는 과세하는데 재산 분할로 받았을 때는 물건값에 대해서 과세해라, 등기값만 과세해라. 등기값. 그래서 등기 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서 과세하시면 돼요. 민법에서 점유인데 여기도 취득식이에요. 취득세. 점유 취득에서 취득세는 20년 전에 날짜로 간다. 지금 날짜로 세금 물린다. 지금 날짜니까 점유 개시일로 잡아라, 등기일로 잡아라.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라. 그런데 양도소득세 문제로 물어보면은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17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가 나오면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부담한 이자는 취득 가격에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18번. 국민주택 채권을 매각해서 매각 차손. 자, 채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손해 보고 팔았더라도 팔았던 그 돈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가격은, 우리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가격은 시가 표준액으로 잡아라, 시가 인정액으로 잡아라.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자, 그럼 이제 20번. 증여를 받았을 때요. 증여네요. 1억 원 이하, 1억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한 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억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다, 시가 인정액이다. 인정액. 자, 그러면 요 지문을 19번과 20번을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이제 문제를 낼 때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럼 차량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무상으로 취득했으니까 이게 상속이란 이야기인가 증여란 이야기인가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모르죠. 모르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지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상속이라고 하면 시가 표준액, 증여라고 하면 시가 인정액. 그럼 상황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9번하고 20번 지문을 활용한 거예요. 근데 특히 20번 지문은 올해 이제 법이 개정된 것 중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분으로 취득했을 때는, 지분으로 취득했을 때 시가 표준액은 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전체. 자, 전체. 만약에 주택의 부수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부수 토지만의 시가 표준액으로 판단해라, 전체로 판단해라. 전체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이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21번.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을 때는, 서로 교환했을 때는 내 부동산과 상대방의 부동산의 가격은, 이때 가격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해라,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해라. 시가 인정액.
이전 받은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과 이전 하는 부동산의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걸로 계산해라, 높은 걸로 계산해라. 더 높은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중간에 거 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은 더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게 있으면 빼고 20번, 22번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과세 표준을 대물변제액으로 하시면 돼요. 대물변제액으로 하되 단 대물변제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더해라 빼라. 그럼 포함하고요. 추가로 지급하는 게 있으면 그 금액을 포함하고, 만약에 대물 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둘 중에 더 높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낮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간다. 둘 중에 대물 변제액하고 시가 인정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낮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둘 중에 높은 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대물 변제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둘 중에 뭐 하면은 시가 인정을 한다. 둘 중에 낮으면이다, 높으면이다. 그렇죠. 적으면 이렇게 가야죠. 둘 중에 더 큰 걸로 계산해야 되니까.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무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되, 여기 가로 그대로요.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며 그 금액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똑같네요.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으면 포함. 만약에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으면 둘 중에 채무가 시가 인정액보다 적었으니까 뭘로 가면 되고? 시가 인정액. 그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24번. 법인이 아닌 개인이 부담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수 없네. 건물을 건축해서 실지 취득 가격 증빙 서류가 없으면 정부는 대신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 확인할 수 없는 건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확인 안 되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시험에 나온 지문은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럼 부당하게 거래한 걸로 인정하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사실상 이 금액이 실제로 내가 이 금액에 샀다고 하는데 그게 부당하면 그걸 부인해버리고 뭘로 다시 계산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 지문을 법 개정된 지문 중에 진짜 중요한 지문인데 이걸 문제를 출제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냈던 게 이거 나왔어요.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연부로 취득했을 때 과세 표준은 총 금액으로 계산해라, 매번 지급액으로 계산해라.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매번 지급액. 그래서 연부 금액,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25번 세율.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해서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세율은 농지 상속이니까 1000분의 23. 농지가 아니면 28. 종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니까 비영리 단체죠.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으면 1000분의 28. 영리 단체가 증여로 취득하면 1000분의 35. 네,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공유물의 분할은 1000분의 23. 농지 이외를 유상으로, 농지가 아닌 걸 유상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40.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 법인의 합병은 유상승계, 유상취득으로 봐라, 무상취득으로 봐라. 유상취득.
유상취득이네요. 유상취득이니까 건물이니까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닌 것 유상으로 취득했으니까 1000분의 40. 자, 30번 환매 등기. 자, 등기. 환매 등기니까 이 환매 등기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받는다. 등기값만 받는다. 등기값만. 물건값 2% 빼니까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며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분할하더라도 2%를 받는다. 등기값만 받는다. 등기값만 받으니까 2%뺀 세율. 자, 2% 뺀 세율로 갑니다.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 네, 이전한 건물에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이전했으니까 이전에 따른 뭐만 받는다. 가액 증가가 없으니까 등기. 그러면 등기만 받으니까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은 등기값만 받는다. 물건값을 받는다. 등기값만 받으니까 2% 물린다. 빼고 받는다. 빼고. 그래서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이네요. 네, 건물에 면적 증가 없는 개수.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 그랬으니까 개수로 인하여 내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개수는 등기를 새로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등기는 않고 물건 증가된 가액만 물리니까 중과 기준세율. 여기는 중과 기준세율로 물립니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했어. 그러면 지목을 변경했으니까 변경에서는 등기는 취득세에서 등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등기를 빼고 중과 기준세율로 세율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36번.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여기서는 주의할 게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부취득은 지금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는 지금 불가능하다. 등기는 안 되죠. 등기 안 되니까 뭔만 세금 물렸다. 2% 중과 기준세율로만 물리겠습니다. 자, 임시 1년을 초과하는 임시사용 건물은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리는데 등기하고 물린다. 등기는 안 하고 물린다. 안 하고. 등기 안 하니까 중과 기준세율로 물리겠습니다. 그러면 37번하고 관련된 게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냐면 요 지문이 이제 이게 정답으로 아마 유도가 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으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어떤 지문인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흥행장이나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1년을 초과했으니까 취득세 안 낸다? 내야 된다. 낸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니까 이거 그냥 1년을 초과했으니까 당연히 세금 내는데 등기를 하고 낸다? 등기는 안 하고 낸다? 안 하고. 그럼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 이제 38번 1세대 2주택이고 조정 대상 지역이네. 그러면 집이 두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두 번째 집이면은 몇 배로 중과세하고? 2배. 2배 차렸네요. 자, 1세대 4주택이고 네 번째 집이고 조정 대상 이외 지역에 있더라도 네 번째 집이면 네 번째는 몇 배로 중과세한다? 네 번째 집 4배. 4배로죠. 3배 없어요. 4배로 중과세합니다. 자, 세법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금 많이 물려서 고맙습니다 하고 세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절대 세배는 안 해요. 세금 많이 물리면 뭔 세배를 해요? 그럼 세배째로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돼. 세금 많이 물리니까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럼 몇 배 하는가요? 4배. 그냥 죽어버릴게요. 세금 많이 물리면 그냥 죽어버릴게요. 그래야 돼. 이제 40번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했네. 자, 증여 나오면 언제나 무엇부터 생각한다?
달의 말일. 자, 달의 말일. 달의 말일부터 증여니까 몇 개월? 3개월. 자, 상속. 상속이 나오면 이것도 무엇부터 생각한다? 달의 말일. 달의 말일 생각하고 상속이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니까 그때는 몇 개월? 6개월. 자, 그럼 2번이네요. 이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세금 계산할 때 이제 이 전체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그 취득세 문제에서 여기 하나 나왔는데 이제 상속이 나왔어요. 상속이 문제가 나왔는데 상속을 어떻게 내놨냐면 여기 있네요. 상속으로 인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60일이 아니라 6개월인데 그것도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똑같네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겠네요.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어요. 41번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고 있네요. 자, 네, 42번. 법정 신고 기한 내에 그럼 60일 안에 등기나 등록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 등기 관서에 등기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해라. 접수하는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해라. 접수하는 날. 등기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나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자, 이 지문이 이게 정답으로 유도됐어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 지문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맞았네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 지문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아니라 엄청 쉬운 것들로 낸 거예요. 다 연습,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43번. 취득세 경감받은 후에 나중에 다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는 다시 추가 신고. 추가가 나오면 무조건 이미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세금을 가만히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물리는데 이미 낸 세금 속에 들어있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뺀다, 제외하고 뺀다. 제외. 가산세는 제외하고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이게 지문이 정답이에요. 이제 44번.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한 후에 그 시가 표준액을 수정 신고했네. 그러면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한 후에 그 시가 표준액을 수정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추가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배울 때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시가 인정액으로 해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어리법 개정상이고 개정돼서 이렇게 지문 나온 거예요. 토지의 지목에 따라 이제 지목 변경이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더라도 지목 변경 등기를 안 했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벌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46번. 국가나 지방자치단 기부채납.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건 원칙은 비과세지만 무상사용권을 받아버렸어요. 내가 정부에게 기부하고 정부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아버렸으면 그때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존속기간 1년 이하, 1년 이하인 주의할 거.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네요. 고급 오락장용 건물이니까 요거는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하는 재산은 1년이 안 되더라도 취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한다가 되는 거예요. 사치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1년 이하일지라도 과세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48번.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이다.
조합에서 비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맡겨놓은 걸로 봐라, 사버린 걸로 봐라. 사버렸으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자, 49번.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 수용. 자, 토지 수용. 내 땅을 정부가 수용해 가고 그 땅을 내가 다시 환매권 행사로 가져왔어. 그럼 국가한테 넘길 때는 비과세, 국가로부터 가져올 때도 비과세. 비과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도 비과세. 자, 50번. 공동주택의 개수로. 자,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더라도 시가 표준에 얼마가 넘지 않았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여기 6억 이하다, 9억 이하다. 이거 작년 시험 문제예요. 공동주택의 개수, 우리 집 수리할 때 내 집에 수리하고 값어치가 올라가더라도 시가 표준에 얼마가 안 된 주택이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9억. 여기는 6억 이하나 9억. 9억 이하의 주택과 관련하여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돼도 취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취득세 정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온 게 우리 지금 했던 지문 안에 다 들어있어. 딱 한 지문 안 들어있었어요. 부당행 계산 부인. 요것만 뺀 거예요. 자, 그럼 끝까지 정리하는 습관이 결국 합격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지문을 분석했는데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 이제 오늘 지금 해설할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에서 첫 번째 1번 문제가 1번이 뭐가 나왔냐면 용어 정리가 나왔어요. 계속 연습했잖아 우리. 자, 용어 정리 문제가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지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표준세율이 나오면 우리 조세 총론에서 용어 정리에서 표준세율이 나오면 무슨 글자만 보고 푼다? 변경할 수 있는 세율이다, 없는 세율이다? 있는. 자, 그 지문 나왔네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맞았죠. 두 번째 징수금 계속 나온다 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더하여서 징수금이라고 지방세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 특별 징수 나오면 무슨 징수하고 비교하라 그랬는가? 보통 징수. 그럼 특별 징수 나오면 뒤에는 무슨 글자? 세 글자가 보이고 편의상. 뒤에가 세무 공무원이 나오면 앞에는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근데 특별 징수란 세무 공무원이 이렇게 써놨네. 그럼 특별 징수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보통 징수죠. 자, 그다음에 납세차.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가 구분할 때는 특별 징수 의무를 납세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납세자는 포함한다. 납세 의무자는 제외한다. 그런데 여기는 납세자란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틀렸네. 납세 잘하겠으니까 틀렸네. 납세 의무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 연습했던 거잖아요. 전부 연습했던 지문만 문제로 박스로 문제가 묶어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재산세 문제인데 자, 토지는 몇 월 달에 세금을 내고 9월 달. 그런데 7월 달이라고 써놨네. 그다음 두 번째.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가 안 되면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맞았네. 그다음에 3번은 이렇게 낼 거라겠죠.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는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틀렸네.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이라고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내놨네. 1,000만 원인 경우는 그랬으니까 틀렸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4번은 이것도 계속 연습했죠.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하고 10일이다 15일이다 15일 15일 안에 신고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셔야 됩니다. 15일 안에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써놨네. 그다음에 이의신청 심판 청구 문제가 나왔네요. 불복 청구. 자, 불복 청구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를 할 때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심판 청구할 때는 며칠 안에 하면 되고 90일.
이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때도 며칠? 90일. 90일. 그런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처분, 감사원에다가 심사 청구를 해서 거기서 답변이 나왔어. 그 답변 자체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한다, 제기할 수 없다. 그 답변을 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 자체를 가지고는 또 불복을 제기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써놨네.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관세 문제에서는 무덤 나왔네. 무덤 나오면 무조건 다른 거 읽지도 말고 이게 취득세냐 등록면허세냐 재산세를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덤과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D가 등록면허세라고 놨으니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왔네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시험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납세의무 성립시기 나왔네요. 성립시기. 재산세의 성립시기는 매년,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맞았죠?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의 시기는 지방소득세 납세, 소득세니까 국세의 무슨 세의 성립하면? 소득세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합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그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것들이에요. 이제 서류 송달 문제 나왔네요. 서류에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하면 발생한다. 도달. 틀렸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2번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의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없다. 받을 수? 내가 그 정당한 사유도 없이 받기를 거절하면 그냥 놓고 가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둘 수 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네.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될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외국에 있고 송달하기가 곤란했을 때는 무슨 송달이니까? 공시 송달. 그럼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4일.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걸로 본다. 맞았네요. 그다음 이제 4번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와 독촉. 납세 고지와 독촉은 중요한 서류니까 대표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그런데 대표자라고 써놨네요. 대표자를 명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는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인으로 틀려버렸네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인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취득세 문제인데 취득세에서는 여신 전문업자의 시설 대여업자가 내가 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면 납세 의무자는 업자가 낸다, 이용자가 낸다. 업자가. 그런데 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거 다 이제 정리했네요. 앞에서 우리 강의하면서 알려드렸네요. 그래서 취득세는 우리 정리했던 내용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총론도 이거 정리해놓은 게 지금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등록면허세, 재산세 진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지문만 계속 반복하시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도 우리가 낸 문제가 아니라 실제 다른 교수가 이렇게 문제 내도 다 풀 수 있어요. 조금만 연습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정리하는 것을 한 두 번, 세 번만, 두세 번만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반복하시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세는 마치고 취득세 끝나면 그 다음번에 또 해야 될 일은 우리 뭐가 남으면 재산세가 남았어요. 재산세도 대략 한 40개 정도 지문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또 연습하시면 재산세도 어떤 문제가 나도 다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도소득세 드렸고 취득세 쓰니까 두 개는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세, 조세 총론 이게 전체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전범위가 한번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문제 풀 때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세요. 꾸준하게 하시면 다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게끔 되니까 꼭
그러니까 참고해서 지금 나눠드리고 지금 같이 풀고 있는 것들 꾸준하게 연습을 해주시고 혹시 공부하시다가 다 안 된 게 있으면 언제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지문 중에 제가 이걸 전혀 이 지문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질문을 남겨놓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의 취득세 종합정리는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